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바이오 산업 전망, 그다음에 미래 전략과 성장 동향,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와 이중항체 발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거창하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방송에서 경제 TV에서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및 경제 전쟁꾼이라는 그 프로에서 대담으로 굉장히 긴 시간 방영을 했는데요. 그걸 제가 간략하니 편집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전망을 보면요. 바이오 산업의 현재 바이오 산업의 핵심 부문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내에서 규모는 지금 산업 내에서 규모를 보면요. 2021년 기준입니다. 약 2조 달러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을 합한 규모다.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세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바이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측되고요. 그리고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그리고 제너릭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첨단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을 육성을 한 목표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산업의 미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정근당, 동아약품 등이 그때 당시에 약 개발로 해서 성장을 했고요. 또 2010년도에 두 번째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때가 세티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스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성장기에 들었는데요. 세 번째 성장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고요. 지금은 바이오텍 신약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 강세가 좀 이어지고 주가도 상승세가 예상되는데요. 자, 기업이 펀더멘탈이 강해지는 중이나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주식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성과보다도. 그래서 성과가 확인된 종목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 임상이라든가 모든 성과가 나오는 종목으로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꿈을 위한 펀더멘탈 강화가 중요하다. 굉장히 펀드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CDMO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CDMO 역할이 뭐냐면요. 자, CDMO는 공정 개선, 그리고 생산, 임상 서비스 등, 자, 밸류체인 단계에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제약 바이오 업체가 굉장히 열악한데, 자, 개발과 또 생산과 또 임상 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 등을. 그래서 개발만은 우리 반도체로 말하면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가 있고 또 생산하는 파운드리, TSMC처럼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DMO는 제약 바이오의 파운드리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야의 선두는 스위스의 론자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 등을 수요에 굉장히 부응하고 있고요. 또 중소 벤처 회사에서 70% 이상이 CDMO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그 바이오 업체들이 개발만 해서 CDMO 회사로 넘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정 개선, 생산을 돕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3,500개의 파이프라인 등이 다 CDMO를 이용하고 있고 8,000개의 중소벤처기업 회사도 CDMO에 다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DMO 산업은 자, 2026년 약 200억 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년 10%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항암제 부분에서 급성장이 예상되고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바이오 밸류 생산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발의로 삼성 바이오로스가 굉장히 수주 환경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스에 위탁 생산을 했던 것들이 생물보안법이 통과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스로 수주가 넘어오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스위스의 논자와 삼성 바이오로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반도체와 연관된 삼바의 경우는 공정이 시스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스는. 그리고 삼바는 제5공장이 내년 4월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6, 7, 8공장도 건설 계획도 구체적으로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스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중소 CDM으로는 ST팜 정도 실적이 양호하게 4분기부터는 양호하게 나타날 걸 보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실적과 전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방사성, 방사성 의약품, 그러니까 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ADC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300억 불에 이르며 그 시장 앞으로도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ADC 치료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니가켄 바이오가 독보적이고요. 니가켄 바이오입니다. 작년까지 23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현재 공개된 파이프라인은 10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우수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는 FDA 승인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데요. 지금 퓨처캠, SK 바이오팜, 동아 ST가 지금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하고 기존의 항암제를 병용해서 쓰는데요. 병용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내성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이에 대안으로 항체하고 항암제를 접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ADC가 등장하게 됩니다. ADC는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특정 암세포에 접착해서 암세포만 공격해서 사멸시킵니다. 그리고 ADC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약물에 대한 투여량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ADC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은 니가켄 바이오가 있습니다. 니가켄 바이오는 ADC 치료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ADC 분야에서 또 니가켄 바이오 외에도 ABL 바이오, 또 인투쉘, 비상장됐으면 인투쉘은 주목받고 있고요. 이들 기업은 뛰어난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DC 분야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중항체의 개발 활동을 보면요. HK 이노리라는 회사가 IM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Y바이오로직스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중항체를 듀얼항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중항체, 지금 항원과 항체를 개발해서 이중항체를 만들어 있는데 이걸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만들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여러 종류의 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특히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의 항체가 아닌 여러 개의 항체를 결합하는 방식을 이중항체라고 합니다. HK 이노엔이 또 항궤양제 K캡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K캡은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국내에서 지금 2천억 시장이 지금 실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무난히 3상을 통과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유전자 공학 분야에서 항체 치료제가 새로운 기전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2026년부터 FDA 승인이 날 거고 그 위에 항체 치료제가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체 치료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이상일 걸 보이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 이중항체 시장이 본격화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이중항체 기술 기반을 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항체 분야의 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요.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2의 ABL 바이오라고 할 만한 기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노벨상 수상은 마이크로 RNA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이 받았습니다. ST팜은 RNA 치료제의 CDMO, 그러니까 생산 기술을 개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 동향을 보면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입니다. 알테오젠이 주목받고 있고요. 알테오젠. 그리고 피하 주사 제형과 SE제형 기술을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술은 바이오 의약품의 분자량이 큰 것들을 단독으로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알리다제라는 알테오젠 제약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알테오젠은 그리고 2040년까지
특허를 독점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 지금 알테오젠이 진출되어 있다. 특허로 그리고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늘 새로운 이슈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의학약 이론은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학문의 모임이라고 보고요. 자, 생략하고요. 자, 신약 치료제 분야 보면은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제네스코가 공동 개발한 네이저팁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이 탑재된 머크사 키트로다가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말이나 2027 초는 HK 이노엔이 항계양제 K캡이 미국에서 승인받아서 아마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코로나19 크게 향상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요.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가 광범위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라이 릴리 앵코하고 펩트론이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치료법,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새로운 치료법, 지금 비만 치료제 나와 있는 이고비하고 제파운드가 지금 근 손실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손실된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복용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펩트론, 릴라일리하고 펩트론 한번 주시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내 기업들이 임상 1, 2상 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대규모 임상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3상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성장할 수 있다. 입증을 해야. 그리고 국내 기업들 성과는 꼭 임상 3상에 입증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에서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그 다음에 금리 등이 바이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같고요. 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게 되면 투자 분위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투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CDMO 업체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전문가들이 TV 방송에 나와서 대담 프로를 했던 것을 긴 시간에서 제가 간략하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만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가명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세요.